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생과 세포 분화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세포 분화라고 하는 게 뭔가요? 어떤 형태나 기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 그걸 우리가 미분화 세포라고 하죠. 미분화 세포에서 이제 특정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세포를 우리가 세포 분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수정란이 있었죠. 자, 그것이 이제 발생 과정에서 서로 다른 형태, 뇌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상피세포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기능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볼게요. 여기 이제 수정란이 있고 이제 수정란으로부터 올챙이가 발생되었어요. 올챙이 세포에서 핵을 추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이 없는 난자에다가 이식을 하고 발생을 시켰더니 수정란으로부터 발생하는 올챙이와 똑같은 올챙이가 발생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올챙이에 있는 이 세포에 발생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정란이 올챙이로 발생한 것처럼 소장세포 핵을 이식한 난자도 올챙이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란의 핵과 소장세포의 핵은 유전체 구성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다르다면 다르게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자, 소장으로 분화한 소장세포로 분화되었죠. 그죠? 모형난자 이식했지만 수정란의 경우처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소장세포에도 여전히 발생에 필요한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분화된 세포도 수정란과 동일한 유전체 구성을 갖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분화된 세포의 유전자 발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포마다 유전체 구성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세포도 한 개체에 여러분 한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든 뇌세포든 간세포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뇌세포에 맞는 유전자가,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에 맞는 유전자가, 해당되는 유전자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죠. 같은데 발현되는 유전자가 달라. 그래서 세포마다 특정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돼서 특정 세포로 분화된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화를 하기 위한 유전자가 있죠. 조절 유전자죠. 그죠? 우리가 앞서 봤듯이 뭐 원액이든 진액이든 조절 유전자가 있다 그랬어요. 조절 유전자로부터 조절 단백질. 특히 이제 진액을 중심으로 보시면 다양한 전사인자 조절 단백질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그 조절 단백질이 연쇄적으로 발현에 관여하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최상위 단계에서 발현되는 조절 유전자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핵심 조절 유전자, 가장 상위의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온, 오프에 따라서 특정 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되면 그로부터 조절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조절 단백질이 또 다른 조절 유전자의 발현을 관여하고 전사인자로 그러면 거기로부터 또 조절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하위 단계의 조절 유전자의 전사인자를 작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조절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사인자가 만들어져서 결국 마지막 단계의 분화에 꼭 필요한 단백질들이 합성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얘기들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마이오디라고 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입니다. 즉 근육세포가 되기 위한 근육모세포로부터 근육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핵심 조절 유전자 어떤 유전자? 마이오디 유전자가 반드시 발현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본 게 이거예요. 아직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세포가 있는데
이때 이제 마이오디 유전자라고 하는 근육세포 분화와 관련된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전사와 번역을 거쳐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일종의 조절 단백질이죠. 전사인자죠. 이것이 또 다른 조절 유전자의 전사인자로 작용을 하여서 조절 유전자의 발현을 돕고 예로부터 발현된 또 다른 전사인자가 또 다른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로 작용한다. 이때 근육세포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 만들게 하는 유전자인 마이오신 유전자라든지 액틴 유전자에 이 전사인자가 작용하여서 결국 마이오신 단백질과 액틴 단백질을 합성하게 된다는 거죠. 즉 근육세포로 분화가 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자, 세포 분화와 유전자 발현 조절을 봤고요. 이번에는 기관 형성과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조절 유전자는 발생 초기 배아 단계에서 활성화돼서 각 기관 형성에 필요한 여러 하위 유전자의 발현을 총괄적으로 조절한다. 즉, 세포의 분화에도 핵심 조절 유전자가 관여하지만 기관 형성에도 뭐 눈이라든지 더듬이라든지 날개라든지 이러한 기관 형성도 결국은 핵심 조절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서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기관이 발현될 수 있도록 조절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관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조절 유전자 그룹, 다시 한번 기관 형성에 관여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들, 복수입니다. 유전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묶음을 혹수 유전자라고 이제 명칭했어요. 네, 그래서 혹수 유전자는 다양한 생물의 염색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더라. 이거는 이제 이 기관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조절 유전자가 어떤 하나의 종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생물 중에 동일하게 발견되더라, 유사하게 발견되더라. 이것은 이제 진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공통 조상으로부터 생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증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파리와 관련된 혹수 유전자를 보시면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빨간색부터 보라색, 이런 노란색 이런 유전자들이 다 기관 형성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라는 거죠. 이것이 각각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관을 만들게 되는지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 이제 앞부분에 이제 뭐 눈을 형성하는 혹수 유전자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날개를 형성하는 혹수 유전자를 이식하게 되면 눈이 생겨야 될 자리에 날개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돌연변이를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혹수 유전자의 연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거는 뭐 최근 연구 사례는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자세한 자료일 것 같긴 해요. 자, 식물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온도와 햇빛 등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여 생장에 영향을 주는 생체 시계로 개화 시기를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애기장대라는 식물에서 생체 시계의 역할하는 개화 조절 유전자를 발견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뉴스로 소개되고 있고요. 네, 보고서를 만드는 활동도 이제 뭐 다 교과서에서는 자세하게 우리들한테 해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